1페이지에 좀 1년간의 수험 계획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입장이니까. 1번 2021년 8월 기본 강의 오프라인 수강생 뭐 동영상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 시기에 너무 늦지 않게 한 8월 달이라든가 9월경에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7, 8월 달에 1차 준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만 공부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이제 1년 동차 코스를 짜시는 분들이지. 그래가지고 동차 합격자의 비율이 뭐 공식 통계가 있지는 않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전체 합격자의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한 30에서 40명 정도가 생동차, 소위 말하는 1년 만에 합격한 생동차라고 보통 보이는데 그 생동차 합격자의 거의 절대 다수가 7월 시작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7월부터 다음 년도 8월까지 한 1년, 1개월 정도 해가지고 풀로 달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보통 아무래도 그 안은 제일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제 뭐 1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8월 달에 뭐 8개월 만에 단기 동차 이런 분들도 있긴 있어요. 한 해에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긴 있더라고. 근데 자 특수한 케이스고 보통 동차라고 하면 7, 8월 달에 혹은 9월의 연기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시기에는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1년 코스를 짜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2021년도 8월 달에 논법 1차 기본 강의가 끝나면 9월 달에 2차 연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민법 다 듣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 처음 온 분도 계실 건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법을 이미 다 수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연기를 진행할 때 민법 복습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반기에는 연기에 올인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2차 공부에 올인해도 괜찮은데 놓으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민법이요, 민법. 다른 것들은 내년에 준비해도 문제가 없는데 민법은 까먹지 않게 계속 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민법 강의 들으신 분들도 9월 달에 연기 들어갈 때 이제 그 뭡니까? 민법만큼은 문제집, 특히 제가 볼 때는 OX집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문제집 하나 지고서 한 연말까지 한 2번 정도 돌린다는 마음으로 하셔가지고 민법은 지고 가셔야 돼. 그 외에 1차 과목들은 9월 달부터는 놔도 돼요. 그래서 나머지 1차 과목들은 언제 할 거냐? 내년 1월 달 이후에 일정을 좀 짜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가 다시 얘기하고요. 우리 그때 뭐 계속 뵐 거니까 다시 얘기하고 일단 올해는 연말까지만 얘기해 보면 7, 8월 달에 1차 강의 끝내고 복습 끝낸 다음에 9월부터는 2차에 올인을 하는데 대신 놓으면 안 되는 거 민법이에요. 민법은 뭐 주말을 활용하든 뭐 평일에 조금씩 뭐 짜투리 시간을 빼내든 하셔가지고 연말까지 문제집을 최소한 2번 정도는 돌릴 수 있게 개인적으로 좀 일정을 짜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2022년도 1월부터 3월까지 1기가 들어가고요. 4월부터 2기가 들어가고 6월부터 3기가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1차 강의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딱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차 강의 같은 경우는 수산을 4번을 돌려요. 0기부터 3기까지 해가지고 뭐 예전에 이제 뭐 0기를 예비순환 이래 불렀고 1기를 뭐 1순환 이래 불렀고 뭐 2순환, 3순환 이래 가는데 결국 그 말이 그 말이고요. 4번을 돌립니다. 그럼 우리가 뭐 얘기 나온 김에 2차 과정에서 0기부터 3기까지 4번을 돌리는데 도대체 뭐를 하는 거냐? 강사마다 과목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말 그대로 2차와 관련된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1차랑 큰 틀은 비슷한데 약간 다른 게 1차 때 되게 중요하게 보지만 2차 때는 안 보는 것들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판례 한 개도 없고 법 규정만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거의 2차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2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판례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1차에서는 조문 반, 판례 반 이런데 2차에서는 그냥 판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순수 조문만 있는 것들은 잘 안 봅니다. 대신 판례가 있는 것들을 1차에서 공부할 때 보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딥하게 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게 되는 이제 하중이 확 커지는 건데 아무튼 이제 판례 중심의 기본 이론이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1기 때는 뭐를 하냐?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힘 조절을 합니다.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범위를 좀 확 줄인 다음에 대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아카데믹한 내용들을 추가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좀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심화 이론을 들어가고요. 심화 이론. 그러면서 플러스 뭘 하느냐? 이것도 강사마다 다른데 저는 이때부터 모의 시험을 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이 동네가 모의 시험을 보통 이순환 때부터 치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늦죠. 왜냐면 이게 4월 달이란 말이에요. 8월에 시험인데 4월 달에 처음 답안을 써본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물론 이제 강사의 판단들이 각자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제 1월 달부터 모의 시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의 시험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기가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이론적 베이스는 끝났으니까 뭐 1기 때도 사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좀 맛배기만 보는 거고 2기 때는 주로 이제 사례형 중심으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모의 시험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모의 시험인데 배점이 달라요. 이때는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50점 가지고 연습, 이제 인문 연습을 하는 거고요. 쓰기의 인문이죠. 그 다음에 2기 들어가게 되면은 하프 모의 시험이에요. 75점짜리 시험 봅니다. 다른 과목들 2차에서 인사관리라든가 행정쟁송이라든가 선택 과목들은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거든요. 2차에서. 그래서 75점씩 두 번을 봐요. 1교시, 2교시 해가지고. 그래서 2기는 하프 모의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전범위 하면서 이제 실전 모의 시험 느낌이죠. 이건 이제 시험이 150점 모의 시험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에서 연기부터 3기까지 순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7,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1차 기본 강의를 쭉 돌려가지고 1차 틀을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연기 시즌에는 민법 정도만 복습을 좀 해가면서 2차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연기에. 대신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민법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도 계신데 안 들은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때 뭘 할 것이냐? 동영상 강의로 민법을 돌려야 돼. 그래가지고 동영상 강의로 민법을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최소한 문제집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정도까지 이제 그걸 일정을 짜가지고 연말까지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1기로 들어가는 건데 이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급해지기 시작해요. 왜냐면 5월달에 1차가 있으니까. 근데 그때 일정들은 그때 다시 얘기하죠. 너무 아직은 좀 먼 미래 얘기니까.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는 7, 8월달에 1차 잘 하고 연말까지는 2차에 몰빵을 하자. 대신 민법은 복습을 해야 되고 민법 강의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동영상 강의 돌리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일단 얘기하겠습니다. 자, 깔아놓고 계속 보시면 근데 중간에 보시면 2022년 4월, 5월 달에 2기가 있는데 플러스 해가지고 노동법 1차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이건 이제 7, 8월 달에 1차 강의 들은 분들이 요쯤 되면은 다시 1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강의입니다. 밑에 이제 다시 얘기할 건데 1차 기본 강의를 들었는데 1차 문풀 강의를 필수로 들어야 되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1차 문풀 때는 뭘 하냐면 보통 기본 강의에 있는 수록된 교재에 수록된 전박사님 에센스도 그렇고 제 책 도화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요.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출되지 않았던 지문들을 풀어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들은 분들은 기출문제를 풀어봤으니까 기출 외의 논점들을 좀 심화로 한번 풀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수강하시면 되고요. 나는 그냥 기출 중심으로 잘 풀고 내가 책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분들은 굳이 수강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풀 과정에서는 미기출된 부분하고 특히 최신 판례, 최근 개정법 이런 걸로 문제를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그건 기존 교재에 없는 거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으면 당연히 좋죠. 당연한 거야 그거는. 근데 이제 이게 필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판단에 따라서 이건 수강을 좀 선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매년 문제풀이 강의의 문제들을 와서 이제 푸는데 프린트 자료로 해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냥 아예 책으로 내버릴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문제집을 추가할 거니까 뭐 강의 듣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문제집만 구매하셔가지고 풀어봐도 괜찮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거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 7월 달에 이제 2, 3기 강의돼 있고 이제 그 사이에 4데이즈 특강이 있는데 4데이즈는 6월 달에 있는 건 아니고요. 5월 달에 있어요. 5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있는 거냐면 1차 시험 직전에 있어요. 1차 시험 한 2주 전?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럼 이 당시에 4데이즈는 뭐냐면 4일간에 걸쳐가지고 전 과목을 빠르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무리 강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 4데이즈 강의 예를 들어 노동법을 하루 하는데요. 보통 이제 오전 오후 두 타임 하거든요. 그럼 오전 오후 두 타임 동안 노동법을 정리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뭐 새로운 비기를 알려드리고 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지. 그렇잖아요. 그동안 했던 것들을 빠르게 정리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4데이즈 강의에서 뭐 새로운 걸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했던 내용들을 빠르게 압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시험 직전에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한번 가서 기억도 살릴 겸 빠르게 한번 듣는 게 또 공부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런 분들이 오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마찬가지로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과정에 있어 강의만 놓고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본 강의예요. 그래가지고 기본 강의 보고 에센스든 제 책 도화든 그 안에 있는 문제 잘 풀고 이것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다만 좀 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문풀도 추가하고 마지막에 불안하니까 4데이즈로 마무리 이제 한번 정리 강의도 듣고 이렇게 하는 거지 꼭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진행하는 기본 강의니까 요거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Q1 해가지고 1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하는가 그럴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그냥 긴가민가 하다 싶으면 다 들으세요. 근데 본인은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요 시간에 요 정도 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에 맞춰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차 기본 강의 끝난 후 2차 준비하면서 1차 복습 어떻게 해야 되는가. 노동법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어차피 강의 듣고
문제 풀었으면 당분간은 제껴놔도 괜찮아요. 그래서 9월달 되면은 연기에 이것도 할 거 많아요. 왜냐면 이제 강사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의 열정이라든가 뭐 진의 이런 걸 잘 믿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은 시스템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본인의 열정에 의해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이런 걸 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공부하게 만들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과제라든가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좀 시스템을 빡세게 돌리다 보니까 연기 때 요것만 따라가도 빡빡할 거야. 그러니까는 그때는 1차는 내려놔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돌렸으니까 노동법은 내년에 봐도 돼요. 다만 민법은 안 돼. 민법은 계속 지고 가는 1년 걔는 1년 내내 지고 가는 거예요. 민법은. 오케이. 그다음 Q3 2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7년도에 처음에 강사 데뷔해가지고 2009년도에 고시촌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 다른 학원에 있었는데 처음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시촌에서 2008년, 2009년 이맘때 노무사 과정 런칭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기존에 사법시험, 사시에서 하던 연기 1기, 2기, 3기 요 순환 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오바다 그랬어요. 뭘 이렇게 많이 하냐. 우리 그냥 2차 기본 강의 한번 하고 모의고사 과정 한번 돌리면 된다. 너무 많다 이랬단 말이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험 유형과 트렌드가 아예 달라서 그래요. 그 당시엔 좀 오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족해. 이것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1년에 4번을 돌리냐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연기 딱 듣고서 어떤 문제 나와도 막 다 쓸 수 있고 이러면 4번 돌리는 건 학원이 사기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게 4번을 돌려도 빡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4번을 네 순환을 다 돌리는 걸 개인적으로는 권장을 드려요. 자, 그런데 나는 시간적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간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저히 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도저히. 그때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땐 0기랑 2기예요. 그래서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 0, 2, 이 두 개는 필수로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은 1기든 3기든 하나 더 얹으면 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정 맞춰가지고 1년 풀컬이 돌리는 요걸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 가능성을 풀로 돌리시는 게 말도 안 되게 올려주는 이제 그런 선택이니까 개인적으로는 다 수강하실 권장 드리는데 다만 경제적인 부분이든 시간적인 부분이든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야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입니다만은 뭐 지금 시작하는 시점이 2021년 12월 뭐 이럴 수 있잖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0, 2 코스 그 다음에 그런 분들은 0 했는데 1차 보고 나니 답이 안 나오더라. 그때는 0 동차반 코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건 좀 짜드릴게요. 하여튼 지금 하시는 분들은 1차 듣고 2차 풀로 돌리세요. 풀로. 특히 이제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내년에 할 얘기인데요. 2기 때가 지옥이 와요. 왜냐? 2기 때 1차 시험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1차 시험이 2기 딱 중간 지점이에요. 한참 열심히 달릴 때. 그러다 보니까는 2차를 막 놓기도 막 부담스럽고 1차를 또 안 하자니 불안하고 막 하여튼 지옥이 옵니다. 아주 힘들 거야. 기대하세요. 참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그때가 살 얘기인데 놓으면 안 돼. 일단 쭉 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다시 얘기하죠. 그때 가서. 그다음 2번 동영상 수강생 같은 경우에 양가로 1번 2022년 목표가 1차 합격만 있더라. 그런 분들은 그냥 편하게 1차 강의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1차 기본 강의 수강하시는데 가능하면은 민법 먼저 들으세요. 그게 제일 좋아. 그래가지고 일단 그 1차 과목에서 법과목이 3개 있지 않습니까? 민법, 노동법, 사회보험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 민법을 제일 먼저 듣는 게 제일 좋고요. 물론 그렇지 않으면은 노동법 수강이 어려우냐? 그건 아닌데 들을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래도 민법을 한번 듣고 오시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민법을 듣고 그 다음에 사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제 편하려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보를 듣고 오시면 더 좋아. 제 입장에서 그렇죠? 이게 제일 좋은데 제 입장에선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이건 상관없어요. 민법 이후에 노동법 듣고 그 다음에 사보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자, 어차피 그게 그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동영상 듣는 분들은 민법을 먼저 듣고 노동법을 들으시는 걸로 그게 나아요.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노동법이 맨 위에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래도 민법 먼저 듣고 오시면 훨씬 나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민법을 듣고 오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목표라고 하더라도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남들 3기 돌릴 때 1차만 보셨던 분들을 위한 동차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되게 좋아요. 그거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1차 합격하신 분들이 1차 끝나고 나서 뭐 올해는 안 될 거니까 그냥 1차 합격도 했겠다. 힘들기도 하고 어버버버 하면서 8월까지 그냥 쭉 놀아버린다고. 그러면 다 내년에 엄청 그 다음 연도에 고생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동차반 과정을 들면 그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사기치는 거지. 그건 거짓말인데
어쨌든 동차 과정을 통해서 진짜 초 A급 엑기스를 중심으로 한번 빠르게 돌려놓고 답안도 써보고 첨삭도 받아보고 요걸 해보시고 나면 그해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연도 대비를 위한 연기를 들어갔을 때 효율성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이 전체 주제에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하더라. 판례는 이렇게 외우더라. 답안은 이렇게 쓰더라. 그걸 한번 경험하고 가신 분들은 그냥 강의 듣고 복습할 때도 아무래도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동차만 개인적으로는 강추합니다. 강추. 그래가지고 1차만 보시는 분들도 합격한 이후에 퍼지지 마시고 무조건 동차만을 들어가세요. 근데 사람의 의지가 쉽진 않아 이게. 근데 하세요. 그래야 시험 붙지. 예. 그 다음 양가로 2번 2022년 목표가 동차 합격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동영상 강의 듣는 분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수험의 진입 시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실강처럼 똑같이 8월 달에 진입하는 분도 계시지만 혹은 7월 달에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10월 달에 뭐 11월 달에 12월 달에 심지어 막 2022년 1월 달에 뭐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이 안에 좀 짜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가시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 강의 시즌에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1번, 강의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빠지면 감당이 안 돼. 한번 딜레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서 절대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 동영상 수강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하루씩 듣겠지. 그거 밀리지 마세요. 한번 밀리면 감당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의를 수강한 후에 교재 이론 파트를 읽어보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필기한 내용 중 필요하다 싶은 게 있으면 교재에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판서를 막 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짧게 하고 끝나고 어떨 때는 되게 길어져요. 근데 이제 보통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절로 가겠지. 그죠? 제가 절로 가는 순간, 아, 뭔가 길어질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거를 바로 책에 써도 괜찮은데, 바로 책에 쓰시다 보면 이제 제가 저기까지 가서 여기서 끊을지 절로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할 수 있다고. 그래서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거칠게 이렇게 필기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아, 요거는 적어놓으면 좋겠는걸 싶으신 것들만 옮겨 적으시고 이거는 좀 오버 같은 걸 이런 거 버리면 되겠지. 그런 식으로 뭐 1차에서의 뭐 단권화라는 게 대단히 의미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필기한 내용들을 책에 옮겨 놔야 이 책만 봐도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해당 진도 범위에 따라서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OX 문제와 객관식 문제를 풀이합시다. 요거는 하시죠 웬만하면. 왜냐면 이게 그날 하면은 할만하거든요. 근데 밀려서 한 번에 하려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가능하면 요거 그날 해보시죠. 예. 자, 특히 1차는 특성상 이걸 안 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1차는 교재 구성이라는 게 이론적인 내용들이 양이 안 많잖아요. 근데 짧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만 복습해야지 이래버리면 30분이면 할걸? 금방 이거 보잖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해. 그래서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잘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식 시험은 우리 1차 시험 같은 객관식 시험은 많이 풀어본 놈이 이기고요. 2차 시험 같은 주관식 시험은 많이 써본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보거나 써보지 않으면 내가 이거를 진짜 알고 있는지 안다고 착각을 하는지 내가 확인이 안 됩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근데 그날 안 풀면 나중에 너무 밀리니까 그냥 그날 쳐버리시죠. 자,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난 도저히 다 못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게 교재 구성이라는 게 챕터별로 지금 이론이 있고 OX가 있고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어 뭐 알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정이 있을 수 있지. 그래가지고 난 도저히 다 풀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은 OX만이라도 푸세요. OX 양이 안 많으니까. 그래서 OX는 최소한 무조건 푸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 근데 공부하시다가 이제 복습하시다가 이제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은 일단 제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오늘 가입하세요. 가입하시면 이제 등업 신청은 제가 이제 수강생들만 들어올 수 있게 해놨는데 그 양식 맞춰가지고 신청 글 쓰시면 제가 등업시켜 드리거든요. 확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실 제 카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강사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인데 카페 같은 걸 안 했었어요. 왜냐면 관리에 부담이 있어가지고 안 하다가 2015년 말에 뭐 자료 하나 공유할 게 있어가지고 임시로 만들었는데 거기 발목이 잡혀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처음 만들 때부터 2차 수강생들 위주로 만들어 놓은 카페예요. 그래서 사실 객관식 시험에 도움되는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계속 업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판례 형석이라든가 최신 판례라든가 각종 자료들을 계속 올려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2차 시험을 위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1차 공부하면서 판례 평석 볼 필요 없잖아요. 1차 공부하면서 판례 전문 최신 판례 볼 필요 없다고요.
그냥 알려드리는 것만 딱 한 2줄 그만 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 객관식 시험에는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 2차 시험용이긴 한데 객관식 시험에서 좀 알뜰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질문 게시판이에요. 질문 게시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근기법상 근로자를 배웠다. 근데 내가 뭐를 모르는지 모를 수 있잖아.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보는 거지. 근로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남들 질문 보더라도 아 이게 이런 거였구만 이게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은근히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하시거나 할 때 유튜브 보고 막 하잖아요. 뭐 그것도 좋은데 웹서핑하고 좋은데 카페 가셔가지고 질문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공부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짜투리 시간으로 그렇게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글을 올리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 진도표를 참조해 주셔가지고 다음 이제 예습 진도가 있겠죠. 그거를 이해 안 돼도 괜찮으니까 거칠기라도 한번 읽고 오세요. 이게 생각보다 예습을 하고 안 하고가 좀 강의 시간에서 받아들이는 그 정도의 차이가 꽤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이론적인 내용들은 분량이 얼마 안 되니까 잘 이해 안 돼도 뭐 이해 안 되는 것들은 메모해 놓으면 되지. 이게 뭔 소리일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와서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거칠기라도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습과 복습을 좀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한 번 밀리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강의 빠지지 않고 복습 밀리지 않도록 최소한 OX까지는 푼다.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OX까지는 꼭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1차에서 했는데 2차에서 그대로 나오는 건 노동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물론 사회보험법도 일부 들어가긴 하는데 출제가 거의 안 되니까 사실 노동법이 2차에서도 써먹는 거의 유일한 과목이란 말이죠. 물론 경영학도 인사경주에 들어가긴 하는데 많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아무리 공부 시간에 많은 시간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냐? 2차 가서 어차피 또 할 거니까. 심지어 합격하고 나면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노동법이죠. 어차피 우린 잘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효율성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주 무한정으로 퍼부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을 좀 사랑해 주세요. 자, 우리 너무 잘할 거니까. 자, 질문 방법.